네, 안녕하세요. 김영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자 아시죠? BISA, 중국어로는 등정, 그러니까 첸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뜻풀이를 보면은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 그냥 사증 또는 뭐 입국 사증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제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 그래서 입국 사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 그러니까 BISA, 이거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서하다, 보증하다, 또 보장하다, 또 확인하다, 인정하다, 뭐 증명하다, 그리고 뭐 사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저 군사상의 이유에서 이 스파이, 그러니까 간첩이죠. 이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도입을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의 보안, 또 노동 문제, 또 이민 제한, 뭐 이런 견지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가도 이렇게 있는 사증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도 좀 보면은요,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 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이렇게 좀 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입국 추천 행위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비자 사증을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증을 발급을 해준다는 것은 당신의 입국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영사가 입국을 추천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증은 만약에 이제는 그 사증을 발급해 줘 가지고 그 사증으로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거나 입국을 했던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버리면은 그 영사가 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추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공간, 제외 공간에서 이 비자 담당 영사가 이 비자를 발급해 줄 때는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비자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오신 뭐 동포분들은 물론이고 뭐 해외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 이 비자 발급 신청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이 한국의 경우는 뭐 일본, 미국 등 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가능한 나라가 많은 국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이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진 이런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아무튼 이렇게 무비자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 영사로부터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만이 이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비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민재단 이사장님이죠. 계속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바란다고 하면서 지금 페이스북에
이 이민정책 10대 과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재로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이 김도균 교수님이 이 법무부 출입국 정책에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재외공간의 이 비자 발급 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라는 거를 네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이 비자 발급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현재 이 비자 발급, 우리 한국의 이 비자 발급이 어떤 점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한참 코로나19 이전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는 뭔가 새로운 비자 발급 시스템이 또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 김도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김도균 교수님을 좀 뭐 앞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이 30년간 근무를 하면서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중국 청도 영사관에서,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북경 총영사관에서 또 영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사 업무 중에서 이 비자 발급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요. 그래서 뭐 이 비자 발급 업무와 그 체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자 발급과 관련돼서 이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제안서는 그래서 나름만 참조해 볼 만하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동포분들도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은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과거에는 좀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웠죠.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 뭐 지금도 그러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뭐 몇 천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돈을 써야만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공공연하게 이렇게 돌기도 했었습니다. 김도균 교수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 발급 업무는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비자를 발급을 다 받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다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자 이 유효 기간 이런 것도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또 단기냐 아니면 복수냐 아니면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다 그 비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 비자를 받으시면은 그거를 이제 챙겨 보셔야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거에 이 비자를 받다 보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뭐 좀 들쑥날쑥하고 뭐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김도균 교수님은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률상 이 비자 발급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은 재외공관장에게 일부 위임이 되어 있어서 이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공관, 그러니까 영사 담당,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가 고유 권한으로 이 비자를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우리 한국에서의 이 비자 업무라는 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입국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영사가 이 추천,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영사가 상당한 그 영향력,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납득이 안 되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도균 교수님은 법률사 비자 발급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재공관장에게 일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외공관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글을 쓰셨는데요. 이 재외공관에서 이 비자 영사를 지금 현지 그 이재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님도 이 비자 영사를 한 2번 이렇게 근무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재외공간의 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김도균 김도균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이 우여곡절 끝에 비자 신청 절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비자 신청 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자 심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각 공간에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나 비자 민원이 많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는 문제가 많다. 네, 아무리 그 영사가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이제는 그 기준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제 비자를 발급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님이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신청 센터 이쪽에 이제 직원들 민간 위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면으로 접수를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그거 갖고 이제 영사가 그거 갖고 있는 심사를 해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 발급과 있어서 좀 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정말 그 기준에 부합돼서는 반드시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에 비자 종류가 많죠. 비자 종류를 크게 보면 단기사증, 복수사증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입국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사증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C38 단기 방문 사증이 있고요. 복수 사증이죠, 이거는. 그리고 H2 방문 취업 사증이 있고 또 F4 뭐 재외동포 사증이 있습니다. 이 재외공간에서 지금 발급받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증들이죠. 지금부터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사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현재의 이제는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김도균 교수님이 지적하고 나왔는데, 그럼 비자 발급 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자 신청 센터를 확대를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더 확대하라. 한참 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한국에 오려고 비자 신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뭐 한 달, 뭐 2달 막 이렇게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신청 센터가 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자 신청 센터를 좀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대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비대면 이런 업무들이 좀 불가피하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 비자 발급
그 대상도 이제는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비자 심사 기준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제외공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조건임에도 공간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가 크게 달라지면은 비자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게 김도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자, 비자 발급과 동포 비자가 이 대표적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체류하고 자진 출국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곳에서는 비자 발급이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결국 이런 거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신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도 항상 중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뭐 가면은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내주는 이런 비자도 분명하게 그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불안하지 않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격 사유만 없으면 비자 발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사유의 취향에 따라서 불허가 되거나 또 장기간 결정하지 않는 그런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이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는데요.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관리 감독을 더 이렇게 철저히 해서 정말 그 지침대로 규정대로 그 정해진 기준대로 이상 없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제안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도균 교수님이 제외공간 비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공간 비자 업무는 특성상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불복 절차가 힘들어서 억울해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제외공간 비자 영사로 비전문가가 부임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해 주재관 선발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공간의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서 비자 영사를 재배치하고 비자 신청 센터를 통한 전자적 접수와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네, 김도균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외공간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이 첫 관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첫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이렇게 원택트, 이 비대면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도균 교수님은 이제는 제외 공간의 이 업무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고 품질에 그러니까 서비스의 품질을 이제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자 접수나 화상 인터뷰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자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김도균 교수님께서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바란다라는 네 번째로 이 제외공간의 이 비자 발급 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이 요청사항과 관련 내용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이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저희 이제 카카오톡 또 이메일 등으로 또 의견을 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비자 발급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또 언제든지 그 사연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또 최대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